환자들이 주구장창 얘기해요.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알겠는데 못했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잖아. 어렵다,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 말을 꺼내지 마세요, 절대. 나는 좋아한다, 나는 하고 싶다,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스스로한테 자꾸 그쪽 방향으로 긍정적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나 자신한테, 남들한테 허언할 필요는 없어요. 남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굳이 남들한테 그렇게 떠벌리지 않아요. 왜?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승원장입니다.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미루는 습관. 내가 일을 실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고 마음을 먹었는데 행하지를 못하고 있고, 운동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마음만 먹고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고 있고,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거 언제 하지 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 하는 건 마감 기간이 다 됐을 때 시작한다는 거. 우리 모두 일을 걱정만 하고 실제로 실행에는 옮기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들고 왔냐면 진료실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랑 마주치게 됩니다. 환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제 영상을 많이 봐서 아침에 해 뜰 때 일어나서 운동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수영 같은 거 등록해서 하면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한 발짝 거기로 이동하는 게 안 돼서 결국 다 미루고 있어요. 실행을 하지 않고 미룬다, 이거 굉장히 인간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게을러서 그럴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방식,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패턴을 바꾸지를 못해서 그 습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사고의 패턴만 바꿔주면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이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언어에는 사고방식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나,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냐를 알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운동해야 되는데 이거 숙제해야 되는데 일 끝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압박을 받고 있죠. 꼭 해야 돼 라고 자신한테 푸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압박을 받고 있다, 어떤 푸시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게 좋다는 말을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까지는 했지만 실제로는 자발성이 많이 부족해요. 즉, 외부에서 푸시에 의해서 내가 어떤 동기부여는 됐는데 누가 계속 나를 좀 더 푸시해 줬으면 좋겠어, 강제로라도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선택해서 움직인다, 자발성,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지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가급적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게 최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걸 해야 돼요. 남이 시킨 걸 하지 마세요. 그럼 직장에서 남이 시킨 거 안 하면 뭘 해? 직장에서 하는 일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일하는데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건 내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원해서 하고 있어. 회사에서 돈을 받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원화를 채굴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목적이 단지 그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주도적이지 못하고, 시켰으니까 의무감에서 하고, 누가 외부에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잔소리를 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의무감에서 하지 않으면 본인이 자율적으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용기도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면 당연히 에너지가 소모되고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생각이란 걸 하게 된단 말이죠. 창의적이고 유연하고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걸 실현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가 시켜서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한다는 그 마음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면허를 따요. 제가 면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대형 트레일러 면허, 대형 버스, 대형차 면허, 그다음에 이륜 소형 면허, 오토바이, 그리고 요트 면허를 이번에 지금 따려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카약을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트도 바다에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취미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저랑 같이 면허를 따자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엄청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카약만으로도 재밌기 때문에. 그런데 또 친한 분들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요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면허가 필요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요트에 관심을 증폭을 시킵니다. 요즘은 좋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나와 있어요. 요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트를 타는 사람, 요트를 가지고 제주도까지 가는 사람, 또 크로아티아에서 요트를 사서 그 주변을 지중해를 여행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야, 요트가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좀 생기고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된 게, 요트가 우리가 바람이 뒤에서 와야지만이 앞으로 전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요트는 전방 45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45도만 벗어나면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약간 과학적 상식이 좀 포함된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게 되고 흥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외부적 동기에 의해서 누군가가 하자고 했고 시험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속을 했으니까 내 내적인 동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왜? 관심 별로 없었거든. 그런데 점점점 내적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적 동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책을 한 달에 몇 권을 읽냐면 보통 10권, 적게 읽을 때는 한 5권 정도는 읽어요. 책을 많이 읽었을 때 관심 분야가 많아지고 호기심이 생기고 새로운 관심 분야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주요 관심사는 거의 AI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왜? 시대가 갑자기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뭔지, AI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려. 우리가 AI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내 일자리 뺏어가는 거, 그리고 인간의 쓸모가 없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고자 하면 AI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절대 두렵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AI의 본질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AI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사고를 깊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AI가 본질적으로 뭔지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 합당한지를 계속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얘기가 길게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내적 동기를 만들었어요. 요트에 관심이 생기고 요트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부터 책을 보면서 요트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요트에 대해서 알아나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실기시험을 봤는데 한 번만에 합격을 했어요. 처음에 그 시험 문제집을 딱 받아봤을 때 문제가 몇 문제냐면 700문제예요. 처음에는 뭐 상식적인 문제 나오겠지, 우리 운전면허 수준이겠지 했는데 용어가 너무 생소해. 그리고 법규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법규들이 많아. 어떤 걸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고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이런 게 막 있어. 야, 질리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외워? 라고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는 그런 사소한 법규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요트를 타보게 됐을 때 뭐가 문제된 행동이고 법규는 뭐고 이런 용어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단순히 돛을 펴라 돛을 내려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트는 서구 문화이기 때문에 다 용어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 용어들 자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억지로 하면 그거 700문제 외워서 시험 통과하는 거 어려워요. 말하는 방식을 바꿔서 압박을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선택했고 이건 재밌는 일이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일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운동을 꼭 해야 돼. 내일은 반드시 운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받으면 도망칠 방법들을 막 찾아내요. 내일은 미세먼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일은 온도가 너무 낮잖아. 모레도 있는데 왜 꼭 내일 해야 돼? 라고 살랑살랑 도망갈 구멍을 자꾸 만들어요. 반대로 내가 선택했을 때는 나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 나는 운동을 좋아해. 오늘도 내가 운동을 선택했네. 내일도 선택해야지. 계속 긍정적으로 압박을 주지 말고 선택한 내 자신한테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로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선택한 걸 내가 이뤄냈다. 결국에는 제가 운동을 하라 동기부여를 자꾸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런 식의 동기부여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적 동기, 스스로 했다라는 자신감, 이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환자들이 주구장창 얘기해요.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알겠는데 못했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잖아. 어렵다,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 말을 꺼내지 마세요, 절대. 나는 좋아한다. 나는 하고 싶다.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나는 운동을 하고 싶다. 나는 원래 운동을 좋아했어. 나는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스스로한테 자꾸 그쪽 방향으로 긍정적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 식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면 스스로를 속이고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야, 뭐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을 좋게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에 자꾸 휘둘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남들한테 허언할 필요는 없어요. 남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자기 자신한테 계속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굳이 남들한테 그렇게 떠벌리지 않아요. 왜? 자기 충만감이 있거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재미가 없고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어. 일을 하면서 일이 즐겁지가 않아. 일이 왜 즐거워요? 일은 원래 즐겁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묻잖아. 어떻게 즐겁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든 회사에서 취직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든 그 목적을 찾아내야 돼요. 동기를 찾아내야 된다고. 외부적인 이런 동기 말고 내적 동기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 이유가 만들어질 때까지 멈춰야 돼. 하던 일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 일은 내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칠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한테. 우린 지금 뭘 하고 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거절이라는 것은 자기 선택권이 있다는 선언이에요.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고 있을 때 아니다 싶으면 거절을 하는 습관을 들여서 일의 방향을 똑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걸 계속 하고 있고 이상한 걸 계속 주는데도 그걸 무비판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하고 있다. 그 그룹 전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자. 그게 무슨 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내가 해야 될 행동 하나하나, 지금 숨쉬는 이 순간 모든 게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삶들로 삶이 채워졌을 때 무슨 불안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걸 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의 선택이거든, 그건. 그리고 그게 나의 선택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성찰이 주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되거든요. 내 선택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한테.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 발짝을 떼는 그 방법, 시작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의사 이승우고 서초보감이라는 건강식품 회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출시한 제품은 첫째로 환사종, 산약백복령, 사삼맹문동, 구기자 감구, 단삼 홍화, 요 네 가지를 따로따로 드셔도 괜찮은데 한꺼번에 드셨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시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환기, 인삼, 백출, 감초, 당기, 곽향 조합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수분 톡톡 제품인데 천도시로 용융해서 순수한 소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분 대사, 수분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할 때 이걸 같이 드시면 좋은데 환사종이랑 조합을 했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께 샘플로 수분 톡톡 요런 포가 3g짜리 포가 10개 들어있어요. 현재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사은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물에 500cc에 한 포씩 넣어서 드셔보시고 반응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